이제 2017년도 1회 시험 문제 보도록 하죠. 1번에 이제 보시면 자와의 색이 JM이 자석密도 B와 B2자 뮤R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자와의 세기를 한번 공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대부분 이제 J라는 문자로 많이 쓰고요. 단위가 웨버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으로 써보니까 J는 첫 번째 공식이 뮤 제로 가로 열고 뮤 S 마이너스 1의 H입니다. 그래서 B2자라고 자개의 색이 주면 이걸로 푸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석密도 B를 주게 되면 1 마이너스 뮤 S분의 1입니다. 그래서 B2자라고 자석密도 주면 이걸로 푸시면 되고 니 거로 요 자개 앞에 있는 거를 몽창 묶어서 자화율이다. 그래서 카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카이의 H.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단위 최적당 자기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요 M이라고 돼 있는 거, 이게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게 자기 쌍극자 모멘트인데 줄여갖고 자기 모멘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단위는 자극의 색이다. 길이 곱한 거니까 웨버 메타야. 그 다음에 요 V는 이제 최적입니다. 그러니까 메타 3승입니다. 그러면 둘이 나눗셈 하면 단위가 하나 메타 없어지니까 다 전체 단위는 웨버 퍼 메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 최적당 자기 쌍극자 모멘트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때 여기서 카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건 자기 앞에 있는 거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뮤 제로 가로 열고 뮤 S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요거를 뭐라 하냐면 자화율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카이라는 자화율을 진공 투자로 나눈 거. 그걸 뭐 카이 M이라고 해볼까요 그냥? 요 곱셈 된 거 넣어서 나눠준 거니까 B2자에서 1을 빼준가. 요걸 뭐라 그러냐면 비자화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제사에서 어느 걸로 나올지는 모릅니다. 뭐 공식 문제로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는 자석密도 들어간 거니까 답이 3번에 있습니다. 그 글자만 살짝 바꿔놓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평행판 콘덴서의 양극판의 면적을 3배로 했대요. 그리고 간격을 3분의 1로 줄였답니다. D를 3분의 1로 줄였대. 그때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가 되냐? C값 물어봤네. 그럼 평행판사의 정전 용량 C값은 공식으로 쓰면 D분의 입실론 제로 S죠. 그때 이 간격을 3분의 1로 줄였대. 그다음 면적을 3배로 했답니다. 3이 올라가서 곱셈은 3, 3은 9니까 9배가 되겠네. 그래서 9배로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절연체에 대한 유전율의 단위, 유전율의 단위를 물어봤습니다. 입실론. 그럼 방금 한 거 가지고 한번 해보죠. 정제용량 C는 D분의 유전체로 쓰면 입실론분의 S죠. 단위는 페라. 그럼 이거 갖고 입실론으로 정리하시면 D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 S는 곱셈이니까 넘어가면 나눗셈이지. 그럼 정전용량의 단위가 페럿이고요. 간격은 길이니까 메타. 그 다음 나눗셈이니까 퍼. 면적이니까 메타 제곱이야. 그럼 메타 하나 약분되면 페러 퍼 메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페러 퍼 메타로 되어 있는 거 답 1번 찍으시면 됩니다. 뭐 단위로 외우고 계시면 그냥 바로 쓰시는 거고. 네, 4번. 비유전율이 4랍니다. 입실론 S가 4래요. 전개색이 그랬으니까 2죠. 전성 밀도 그랬으니까 D값 물어본 거네. 그럼 전개 주고 전성 밀도 구하는 거니까 전성 밀도 D는 기본이 입실론 제로 2입니다. 단위는 쿨럼 퍼 메타 제곱. 근데 이건 진공이었을 때고요. 유전체 그러면 비유전율 주니까 옆에다 붙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공일 때는 비유전 1이니까 안 쓰는 거고 유전체일 때는 비유전 주니까 옆에 붙이시면 돼. 그럼 진공 유전율 외웠네?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 다음 비유전율이 얼마 줬냐면 4. 일단 전개는 20kV잖아요. 그럼 k로니까 10의 3승이네.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단위 맞춰줘야죠. 마지막으로. 그럼 단위가 마이크로 쿨럼이잖아. 그럼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반대 거. 플러스 6승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두들겨 보시면 0.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0.71이 나온대요. 단위는 마이크로 쿨럼 퍼 메타 제곱. 그래서 다음 몇 번에 가 있냐면 0.71로 되어 있는 거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저항이 24옴인 네요. 코일을 지나는 자속이 그랬어요. 자속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 전류를 물어봤는데 최대값이니까 맥시멈 물어본 거네. 그럼 이제 문제상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요. 자속은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은 이렇게 변하는 거지. 그럼 코일의 자속의 변화로서 유기되는 전압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류 I는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에 의해서 저항을 통해 전류 흐르는 거야. 그럼 나눗셈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전류가 아니고 무슨 전류? 최대 전류. 그럼 전압도 최대 유기 전압을 놓으시면 돼. 그럼 갖다 이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저항은 줬고요. 코일에 유기되는 최대 유기 전압은 오메가 n의 파이 m입니다. 그럼 갖다 이제 숫자를 넣으시면 되겠네. 그럼 문제는 저항은 줬어요. 얼마로 줬냐? 24옴. 그 오메가 n하고 파이 m을 찾으셔야 되는데 주어진 거를 보니까 이 코사인 앞에 있는 게 최대 자속 파이 m입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오메가 t야. 그래서 t 앞에 붙어 있는 게 오메가 값이야. 이걸 갖다 넣으시면 돼요. 그 오메가는 800이죠. 그러니까 건선수 안 주면 한 번 감은 걸로 보고요. 최대 자속은 맨 앞에 있는 거니까 0.6이네. 그러면 요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0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20A로 돼 있는 거 2번. 그래서 정연파 자속에 대한 최대 유기전압 공식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 마이너스 1.2 쿨럼의 점전하가 5ax 플러스 2ay 마이너스 3az의 속도로 그래서 그 속도 v를 준 겁니다. 속도로 운동한다. 전하가 b가 이러한 식인 자속密도를 준 거죠. 자견에서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힘 구해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개가 가해지고 있대요. 그때 거기에 전하 Q를 놓고 V의 속도로 자개와 세타각을 이루면서 이동을 시켰을 때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럼 이건 뭐 이용하냐? 로렌츠 힘을 이용하셔야 돼서 자장 B 안에 Q 콜럼의 전하를 V의 속도 이동했을 때 받는 힘, 로렌츠 힘입니다. 그러면 F는 공식으로 쓰면 B, Q, V, 사인 세타입니다. 이거 다시 벡터적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V 크로스 B. 전하량 Q는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어. 단위는 뉴턴. 그래서 외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외적을 계산하는 거지. V 크로스 B를 계산합니다. 외적을 갖다 행렬로 푸셔야 돼. 행렬 짝대기 그리고요. 맨 위에다가 단위 벡터 AX, AY, AZ. 그 다음에 이제 V 값 먼저 썼으니까 V부터 쓰셔야 돼. 그럼 AX 앞에는 5죠. 그 다음에 AY 앞에는 2, AZ 앞에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 B 벡터에 대한 크기 쓰는 거죠. 개수들을 쓰는 거죠. AX 앞에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Y는 4. 그 다음에 AZ는 3이네. 그럼 요걸 이제 행렬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맨 위에 거를 기준하는 거니까 AX 쓰고요. 열고 닫고. 마이너스 AY 쓰고 열고 닫고. 그 다음 AZ 쓰고 열고 닫고. 그 다음 이제 숫자 넣어보는 겁니다. AX를 구하고 싶다. 가로, 세로 지운다. 그럼 오른쪽, 왼쪽 곱해서 빼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곱하면 6이죠. 왼쪽 곱하면 마이너스 10인데 빼는 거니까 플러스 10이 되겠네. 그 다음에 J 구합니다. AY 참. AY가 들어간 거 지워. 오른쪽으로 곱하면 3, 5, 15네. 왼쪽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10인데 빼는 거니까 12. 그 다음 이제 AZ 값 구하는 거죠. 그러면 가로, 세로 지운다. 오른쪽 곱하면 20이네. 왼쪽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8인데 빼는 거니까 플러스 8이 되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2에다 6 됐으니까 18AX죠. 그 다음에 15에서 12 빼면 3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3AY야. 그 다음에 20에다 8 됐으니까 28이네. AZ. 그럼 요건 이제 V 크로스 B를 구한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전하량 Q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힘 F는
전하량에다가 V 크로스 B를 곱해 주시면 돼. 그럼 전하량 Q가 얼마로 줬었냐면요. 마이너스 1.2로 줬네. 그래서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V 크로스 B 여기 구했잖아요. 그래서 18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기를 3AY. 플러스 하기를 28AZ. 그럼 요거를 이제 전개를 시키면 하나씩 곱해 주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1.6AX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맞아 플러스가 되겠네. 그래서 3.6AY. 마이너스 하기를 33.6이 나온답니다. 요거 이제 벡터 제곱해놓은 거 그에 대한 크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구하면 개수만 제곱해 더해 루트 씌우는 거니까 루트. 가로 열고 마이너스 21.6 제곱 플러스 3.6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3.6 제곱. 그래서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40이 나온답니다. 단위는 뉴턴.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알아두셔야 될 게 자개의 전하를 V의 속도에 입수하면 로렌츠 받는다. 로렌츠 공식인데 왜 벡터로 줬으니까 행렬식을 여기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답이 4번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됩니다.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폐회로를 세개하는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는 법칙은 뭐냐? 패러데이 법칙이죠. 그래서 코일의 자속의 변화수 유기대원자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입니다. 단위는 볼트. 그래서 이 자속의 변화율에 비례하는 거지. 자속이 많이 변하면 전압도 많이 만들어지고 자속이 적게 변하면 전압도 적게 만들어져서 그건 패러데이 법칙이다. 그래서 답이 2번. 그다음 평행판 공기 콘덴서 극판 간의 비유전율이 6인, 그러니까 입실론 S가 6인 유리판을 일부만 삽입한 경우에 유리판의 공기 간의 경계면에 발생하는 힘은 얼마 되냐? 면에 작용하는 힘, 스몰 f 가는 겁니다.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제곱. 그리고 단 극판 간의 전위 경도는 전개의 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2. 이때 두께는 평행판 간 거리와 같다. 그럼 이제 문제가 매질이 두 개입니다. 공기가 있고 유리판이 있고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그러면 2분의 1에 입실론 2제곱이야. 그럼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죠. 이게 뉴턴 퍼 메타 제곱. 그럼 문제상 요 유전율이 다르니까 유전율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럼 유전율이 크면 힘도 큰 거지. 유전율이 작으면 힘도 작은 겁니다. 그럼 이제 유리판이 비유전 6이니까 유리판이 유전율이 큰 겁니다. 그래서 유리판에서 공기를 빼주시면 되죠. 공식으로 써보니까 이렇게 되죠. 2분의 1에 가로 열고 유리판이면 진공과 비유전율의 곱입니다. 공기일 때는 비유전 1이니까 그냥 공기 중에다 유전율만 쓰시면 되고 빼고 가로 닫고 2제곱. 그럼 거기다 이제 숫자를 넣어주시면 돼. 2분의 1 쓰고요. 진공 똑같은 거니까 뽑아내면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가로 열고 비유전율이 6 빼기 1 남죠. 그 다음에 2는 30kV per cm 제곱이야. 그럼 가로 열고 30 곱하기 단위 맞춰야죠. 센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이건 10의 3승이야. 그럼 마이너스 2승 올라가면 플러스 2승 되니까 10의 5승이 되네. 그래서 10의 5승. 그거의 제곱이지.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다 두들기시게 되면 얼마가 떨어지냐면 이게 199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답 몇 번에 있냐면 1번. 그래서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데 유전율이 다르니까 유전이 큰 데서 작은 거를 뺀 만큼 힘이 작용하게끔 돼 있어서 공식으로 뭐 정리해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극판의 면적 그랬으니까 S죠. 간격 그랬으니까 D입니다. 평행판 콘덴서래요. 비유전율이 3이니까 입실론 S랍니다. 유전체를 채울 때 전압이 100V래. 가하면 축적되는 에너지가 되냐? 에너지 구하는 거네.
그럼 컨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전압 줬으니까 두 번째 거 쓰면 2분의 1의 CV제곱이죠. 한 번 더 쓰면 2분의 1은 그대로 쓰고요. 평행판 컨덴서니까 D분의 입실론 S죠. 그 다음 V제곱. 한 번 더 쓰면 2D는 그대로 쓰고요. 1은 곱해봐야 소용없고 유전율은 진공과 비유전율의 곱이지. 그 다음 면적 S V제곱이네. 여기다 이제 숫자만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2 쓰고요. 곱하기 판 간격이 1mm니까 1 쓰고요. 미리면 10의 마이너스 3승. 진공 유전율 외웠으니까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그 다음 비유전율은 얼마로 줬냐면 3으로 줬고 그 다음 면적이 얼마냐면 10cm 정도 메타 장수 고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 전압이 얼마로 줬냐면 100V 줬으니까 100제곱이네.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 이게 얼마가 떨어지냐면 1.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나온대. 단위는 줄. 그래서 이제 요 공식을 외웠으니까 하나씩 그냥 연결만 시켜서 숫자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0.2 웨버 퍼 메타 제곱인 평등 자개 속에 그러니까 면적당 자속 궁금다. 자속 및 또 B값 준 겁니다. 자개와 직각방에 놓인 길이 30cm의 도선의 길이 L이 30cm짜리래요. 자개와 30도의 각의 방향으로 이루어놨대요. 그때 30m/s의 속도니까 V죠. 이동을 시켰을 때 도체 양단에 유기되는 기전력 물어봤네. 그러면 자개 내 도체를 놓고 V의 속도로 이동했을 때 유기되는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에 대한 유기자 E는 B, L, V, sin 세타입니다. 그래서 자장 B 안에 1m짜리 도체를 놓고 V의 속도 돌리면 이만큼의 전압이 도체 하나당 유기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V 크로스 B 외적으로도 표현한다. 벡터적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길 L 붙여도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플레밍의 왼손에 대한 힘도 압니다. 그래서 F는 I, B, L, sin 세타지. 단위는 뉴턴. 여기서 BL sin 세타 여기도 BL의 sin 세타가 있잖아. 그럼 이거 건너가서 나누면 BL sin 세타 값이니까 넣어보면 이렇게도 바뀝니다. I분의 F. 거기다 V만 곱해주면 보이트지. 그래서 뭐 왼손에 대한 힘을 주고 오른손에 대한 유기전압 구해라 하는 시험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B 값이 0.2지. 도체의 길이 L이 30cm니까 메타로 고치면 0.3m. 속도 V라는 것이 30. 사인에 사이각이 30도.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0.9V가 나옵니다. 그래서 0.9V로 되어 있는 거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전기 쌍극자에서 전개색이 2와 거리 R의 관계 그러세요. 그럼 전기 쌍극자에 대한 전개색이 2는 기본 공식이 4, 파이, 입실론 제로 R, 3승분의 라지 M의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단위는 보이트 퍼 메타. 그럼 거리와의 관계를 물어봤으니까 거리 3승이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R 3승에 반비례한다. 답이 2번에 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2번에 보시면 대전도체 표면에 대한 전화密도가 시그마라고 했을 때 대전도체 표면의 단위 면적당 정적 응력이 어떻게 되냐? 그럼 면적당 받는 힘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2 입실론 제로분의 로 S의 제곱이죠. 니꼬로 2분의 2 입실론 제로의 D 제곱. 또 한 번 쓰면 2분의 1의 입실론 2 제곱. 또 쓰면 2분의 1의 2D지. 단위는 면적당 받는 힘, 뉴턴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럼 이 네 개가 같은 거, 면전압密度로 S는 전속密度D와 같고, 전속密度는 입실론 제로 2와 같고, 단위는 쿨럼 퍼 메타 제곱이야. 그래서 이 네 개는 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물어본 거는 면전압密度니까 면전압密度는 이제 분자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례입니다. 그래서 면전압密度제곱에 비례하는 건데 시그마로 줬으니까 시그마 제곱에 비례한다.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단면적이 같은 자기 회로가 있다. 철심의 투자율을 뮤라고 하고요. 철심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 지금 이로 그 일부 회로에 미소공극 A0를 만들었을 때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은 공극이 없었을 때 약 몇 배나 되느냐 했어요. 그러면 공극을 만들었을 때 자기 저항은 공극이 없을 때 처음 자기 저항의 몇 배냐 했으니까 나눗셈 하시면 되죠. 두 개를 구해서 나눗셈 해봤더니 1 플러스 하기로 A분의 뮤 S의 AG가 됩니다. 근데 보기에 이런 답이 없어. 그럼 다시 쓰는 거죠. 분모 분제다 똑같이 뮤제로로 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1 플러스 밑줄 뮤제로에다 자로의 길이 A 곱하고요. 진공에다 B투자에 곱하면 전체 투자의 뮤고요. 공극의 길이 AG를 A0라고 줬으니까 A0 쓰시면 되겠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체크해 보시면 답 2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그림과 같이 도체고 내부 공동의 중심에 점전학 Q가 있다. 도체고 외부로 발생되어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랍니다. N 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단 공간 내 도체 내 공간은 진공 상태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전기력선의 수 N을 구하려면 폐공면 내 전하량은 진공이니까 진공 유전 나눈 만큼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공식 문제고요. 그 다음 15번. 이 일대 점 3,4를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방정식 물어봤어요. 그럼 원래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공식을 가지고 풀려면 적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좌표가 주어지면 넣어버리는 겁니다. 3,4를 통과한다 했으니까 이 점을 지나가야 돼서 하나, 두 개잖아. 그럼 x, y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x가 3이고 y가 4라는 얘기야. y 값이 4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에다 3 넣었을 때 y가 4 나오는 거 찾아보시면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 x에다가 3을 넣으면 3분의 10이니까 y가 4 나왔으니까 맞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틀려. 3에다 12 곱하면 36인데 4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 요 3을 갖다 12로 하면 4분의 1이니까 틀렸고, 여기다 3을 넣게 되면 4분의 9가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맞는 거는 3번밖에 없어서 좌표가 주어지면 그 좌표를 보기에다 넣어서 맞아 떨어지는 거 하나 골라내시면 된다. 그 다음 이제 16번. 전자파에 대한 파동 임피던스의 관계식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그럼 파동 고유 임피던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파동 고유 임피던스 이타는 자계에 대한 전개와의 비야. 근데 보기에 이렇게 생긴 게 없어요. 그럼 한 번 더 쓰면 매질로 쓰면 루트 입실론분의 뮤입니다. 단위는 옴. 요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안 돼서 밑에 자계 그 다음에 밑에가 유전율이 와야 된다. 그럼 요걸 가지고 대각선으로 곱한 거죠. 대각선을 곱해도 같은 값이 되는 거니까 오른쪽 대각선 곱하면 루트 입실론의 2죠. 니 거로 왼쪽 대각선 곱하면 루트 뮤의 h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 1000AT per 메타인 자계 중에, 그러니까 H죠. 어떤 자극을 놓았을 때 3 곱하기 10의 이성뉴턴의 힘을 받았대. 그때 자극의 색이 M이 얼마냐 물어본 겁니다. 그럼 자계 내 자극을 놓았을 때 받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F는 MH입니다. 단위는 뉴턴. 우리가 필요한 건 M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H 넘기면 되네. 그럼 H분의 F죠. 그럼 힘이라는 게 3 곱하기 10의 2승이고요. 그 다음 H라는 게 1000이네. 그럼 나누면 0.3회버가 나옵니다. 그래서 0.3으로 돼 있는 거 2번이네. 그 다음 이제 18번. 자위의 단위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세요. 그럼 자위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자위유는 자계의 색이 H에다 거리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계의 단위는 AT per 메타. 곱하기 거리의 단위 메타.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메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AT가 됩니다. 그래서 AT로 되어 있는 거 답 3번에 있네요.
그 다음에 매 초마다, 매 초란 얘기 2초죠. 2초마다 S면을 통과하는 전자 에너지를 W 있고 조라식으로 표시된다. 이때 틀린 것은 뭐냐? 틀린 거 찾으래요.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단위면을 통과하는 에너지, 이게 뭐냐면 포인팅 베타입니다. 그걸 포인팅 베타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단위면을 통과하는 전자 에너지, 그걸 갖다 포인팅 베타라고 한다. 그래서 1번 벡터 P를 포인팅 베타 한다. 맞는 거고요. N이 내향일 때 S면 내에 공급된 총전이다. 안쪽에 있는 거니까 맞고요. 외향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총전이다. 맞아요. 근데 4번에 보시면 포인팅 베타의 방향은 전개 에너지의 흐름 진행 방향과 다르다. 근데 다르다가 아니고 같답니다.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에서 답이 4번이 틀렸고요. 20번 자기 인덕턴스 L인 코일에 I암페어 전류가 흘렀을 때 저장되는 에너지.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입니다. 공식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한번 써보면요.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 2분의 1에 파이 I입니다. 그다음 니 거로 2분의 1에 Li 제곱입니다. 또 하나 쓴다면 2A분의 파이 제곱이야. 단위는 줄. 이 세 개가 같은 이유는 뭐냐면 자속 파이는 Li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이 이꼬로 Li. 그래서 자기 인덕션의 전류 곱하면 자속과 같아서 이 파이 대신에 Li 넣으면 이거 나오고요. 그다음 이 파이에다 Li 집어넣어 정리하면 이 두 번째 공식이 나와서 세 개는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건 자속이 하나짜리, 권선이 하나짜리였을 때고요. 만약에 이거 권선수가 N에 감겼다 그러면 총자속은 N 파이만큼 나옵니다. 그럼 여기도 N자가 들어가. 그다음 이제 하나 더 쓰면 이 권선수에다 전류 곱한 게 뭐냐? 기자력 F입니다. AT. 그래서 뭐 2분의 1의 F파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모양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번째 모양은 물어본 거다. 2분의 1의 Li 제곱이래서 공식 문제니까 뭐 간단한 문제가 됐을 거고. 그래서 1회 때 시험 문제는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